네, 요즘 밤낮 가리지 않고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영남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또 장마 소식은 없는지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영남 지방의 폭염이 정말 대단했다고 하던데요. 네.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가장 뜨거웠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주에서 37.9도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네. 올 들어 전국에서 봤을 때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또 대구도 35.9도 기록했고요. 영천 37.5도, 강릉도 35.3도, 포항 34.6도.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남 지역 그리고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극심한 폭염이 나타나게 됐고요. 네. 서울도 31.1도, 춘천 32.7도, 광주 34.2도. 그래서 뭐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도 폭염주의보에 달하는 그러니까 33도 안팎 정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현재도 보시는 것처럼 대구, 광주, 부산, 울산 폭염 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네. 서울 등 전국 대부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덥겠습니다. 예, 낮에 열기도 만만치 않지만 밤 열기도 참 더운데요. 네. 뭐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보면 요즘 밤에 잠 못 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열대야가 나타난 거죠? 예, 오늘도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열대야가 역시 또 나타났습니다. 강릉은 아침 기온이 27.3도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열대야가 계속 지속이 됐었고 포항과 영덕 등에서도 역시 밤더위가 좀 나타나면서 푹푹 찌는 듯한 이런 새벽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열대야라는 것은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 정도까지의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때를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열대야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밤에도 덥다라고 느끼실 텐데 이제 기준은 25도이긴 합니다만 네. 우리가 새벽까지 어떤 특정 지역에서 25도 정도 이상 기록을 하게 되다가 갑자기 뭐 아침에 이제 비가 내린다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면 25도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내륙 많은 곳에서 거의 뭐 열대야 기준에 근접하는 그런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밤더위를 느끼시고 계실 텐데 뭐 기상청의 발표와는 좀 다르게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열대야가 관측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밤더위가 굉장히 좀 극심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증기가 많다 보면은 지면의 열기를 수증기가 가두게 됩니다. 우리가 네. 이산화탄소를 이제 뭐 온실기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수증기도 만만치 않은 온실기체입니다. 그래서 열기를 계속해서 수증기가 잡아주면서 낮의 열기가 밤까지 지속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마철하면 강하게 쏟아지는 비를 다들 예상하실 텐데요. 이와 반대로 요 며칠은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왜 이렇게 예상과 다른 날씨를 보이고 있을까요? 예, 뭐 장마라는 것은 사실은 비가 뭐 고르게 내린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곤 합니다만 최근에 장마는 한 번 내릴 때 집중적으로 쏟아지다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다가 다시 또 장마가 또 쏟아붓는 이런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네. 장마가 소강 상태인 곳들을 중심으로는 한반도 남쪽에서의 더운 공기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네. 또 대만이라든지 오키나와 부근에서의 그런 습기가 많은 이런 공기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굉장히 수증기가 많은 그러니까 푹푹 찌는 듯한 이런 찜통더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더운 날씨에 폭염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대륙에서 달궈진 공기도 역시 한반도 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폭염이 나타나고 있고 바람이 서쪽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반대쪽인 그러니까 산맥 반대쪽인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뜨겁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뭐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긴 합니다만 주로 이제 동해안 지방 그리고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폭염 경보에 달하는 더 뜨거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아직 장마철이긴 하니까 비가 다시 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또 뭐 올해 장마는 언제쯤 끝나는지 또 예측이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은 폭염이 지금 계속되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주 후반에 다시 한번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네. 주말쯤에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다가 뭐 일요일쯤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후에 다시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 금요일쯤에 다시 또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는 것으로 현재는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시면은 뭐 제주가 평균적으로 7월 20일에서 21일, 남부가 23일에서 24일, 중부가 24일에서 25일. 그래서
한반도의 장마는 평균적으로 7월 하순에 끝나게 되고요. 8월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이번 주 일요일에 끝날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뭐 아직 장마 예. 기간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3분의 1 정도 장마 기간이 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마 기간의 종료 시점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일단 뭐 과학적으로도 좀 어렵고요. 그리고 네. 우리가 예. 장마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또 장맛비가 퍼붓게 되면은 우리가 좀 어떤 장마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면도 있기 때문에 네. 장마 종료 시점을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예단하기도 물론 또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7월 하순까지는 장마 기간이다 생각하시고 호우 대비도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때문에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많은 분들께서는 이런 건강을 별탈 없이 여름을 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하실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온열 질환에 대한 대비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주로 이제 정오 시간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 가급적이면 야외를 나가시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야외를 나가신다면은 밝은 옷, 어두운 옷보다는 밝은 옷이 열을 조금이라도 덜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밝은 옷을 입는 게 좋겠고 역시 또 통풍이 잘 되는 옷 그리고 그늘에 자주 이제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게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굉장히 많은 더위이기 때문에 그늘에 있어도 더위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외를 나가셨을 때는 실내에 좀 자주 머무시고 에어컨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좀 휴식을 자주 취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수분도 좀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요즘 같은 때는 스포츠 음료 그리고 과일 주스 같은 것도 자주 마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아무래도 야외 작업을 하거나 농사하는 그러니까 야외에서 대부분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예. 한편 오늘 새벽에 북한 해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에서 발생한 지진이라 혹시나 인공 지진이 아닐까 이렇게 우려도 있었고 또 규모가 커서 놀라기도 했거든요. 한반도 내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이 가능한가요? 예, 일단 뭐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새벽 4시 18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진이 발생하게 됐고요. 네. 정확한 위치가 함경북도 남동쪽 209km 떨어진 해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에서 굉장히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규모도 뭐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6.0이었다가 뭐 5.9, 5.8로 이제 수정을 하게 됐고요. 예. 네.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에서도 규모 5.9에서 역시 5.8로 수정을 하게 됐고 일본 기상청에서는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규모는 5.9에서 6.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어쨌든 속보가 처음 나왔을 때 북한에서 발생한 지진이었고 규모도 5 정도 됐기 때문에 혹시 핵실험이 이제 규모 5 정도 안팎 정도거든요. 그래서 네. 예. 핵실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인공지진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북한에서 지진이 났을 때는 3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먼저 네. 어디에서 발생했냐를 봐야 되는데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먼 해상에서 발생하게 됐죠. 우리가 예. 북한 핵실험 같은 경우는 1차에서 5차 모두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이 지역이 바로 이제 위치가 감지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진은 굉장히 먼 해상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인공지진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추정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진원의 깊이입니다. 인공지진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핵실험은 지표면 바로 아래서 하기 때문에 진원의 깊이가 0km로 관측이 됩니다. 그런데 네. 이번 지진 같은 경우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진원의 깊이가 550km 안팎 정도, 굉장히 지표면에서 굉장히 아래쪽으로 먼 네. 쪽에서 예. 발생했기 때문에 역시 또 인공지진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추정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과거에 1차에서 5차 핵실험은 오전 9시에서 정오 사이에 대부분 다 발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핵실험은 오전 시간대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해상에서 발생했고 새벽 4시쯤 발생했기 때문에 역시 핵실험이 예. 아닐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저 지금 지도가 한반도에서 발생한 1978년부터 2016년 사이에 네. 지진이 나타난 지점을 표시한 건데 네. 이번 지진 같은 경우는 저 구역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지진은 한반도의 지진 감시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해역에서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국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 지진 같은 경우는 기상청 통계
한반도 지진 통계는 들어가지 않는 국외에서 발생하게 됐고요. 그래도 혹시 좀 규모가 좀 있어가지고 뭐 통계치를 찾아봤는데 이번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예. 과거에도 4.0 이상이 12차례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뭐 이번 지진이 아주 뭐 특이하다거나 예. 지점이 특이하다거나 규모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